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나스닥의 지표 발표는 신경 써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유니브입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조회수는 좀 나오는데 좋아요 비율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돈 드는 거 아니고 멤버십 써달라는 거 아니고 레퍼럴 써달라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한 번 정도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62K 위로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62.4K 구간을 뚫는지 안 뚫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두 개를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비트코인 ETF 2140만 달러 순유입이라는 소식입니다. 26일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2140만 달러가 순유입되므로 2거래일 연속 순유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3천 건 예상치 하회라는 소식인데요. 이는 연속적인 감소세로 미국 경제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동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 거시경제에 따라서 그리고 나스닥의 무빙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도 차트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거시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장이 시작했다면 사실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역시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내일 PC 발표가 있습니다. 이 PC 발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결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내일 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을 보게 되면 살짝 꺾이나 싶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PC 발표가 나왔을 때 하락으로 시작하던 상승으로 시작하던 어쨌든 그것이 말아 올려지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증시의 랠리에 계속해서 올라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비트코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이 62.4K 구간을 뚫고 63K 위로 올린 상태로 마감하고 난 다음에 PC 발표 때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차트와 데이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하락에 청산을 당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대 200달러의 증정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파이넥스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 청산을 당해도 인증만 해주시면 증정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산 히트맵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K 위로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이 있습니다. 62K부터 62.5K 구간까지 그 위로는 청산 물량이 적긴 한데 그래도 숏 청산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이고 숏이 많이 청산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롱의 청산 구간 또한 존재하지만 확실히 바닥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다시 갈 확률은 현저하게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린 뷰 그대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총 청산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시간 동안 롱이 4,500만 달러, 숏이 6,100만 달러가 청산이 당했습니다. 롱이 청산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숏이 훨씬 더 많은 청산을 당했죠. 확실히 숏의 청산 물량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65K, 64K, 63K 반등 그렇게 크게 없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1시간 기준으로 봐도 롱이 100만 달러, 숏이 1000만 달러 10배나 차이 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롱이 상승을 하면서 숏 물량을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VD 파이어 차트의 경우에는 제 텔레그램 방에서 2시간마다 업데이트 되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물대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매물대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고요. 위에는 여전히 66K의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다만 매물대가 조금 얇아지는 걸 보아하니 이 매물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치워지고 있거나요. 일단 밑에도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의 개미들의 매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고 1000달러부터 10,000달러까지의 개미들의 매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래들이나 일반적인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개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안
좋게 해석할 수 없는 게 개미들이 사기 전에 고래들은 이미 많은 물량을 다 던졌습니다. 그렇게 던질 물량도 없고 청산시킬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래가 매수만 해준다면 가격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지션은 20비트, 평단가는 61.3K, 어제와 그저께 포지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은 약 2만불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 이 포지션을 끌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 62.4K를 뚫어주고 내일 지표 발표 결과만 좋다면 충분히 이번 주 끝 그리고 다음 주까지 66K까지도 저는 빠르게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 하락 채널의 하단 부분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간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63.5K 구간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이 구간만 뚫어준다면 그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65K까지도 금방 노려볼 수 있을 테니까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락하면 할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는 올라가고 있죠. 미체결은 빠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더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가 이미 많은 조정을 줬고 이후에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매도 압력이 줄었기 때문에 롱이 그렇게 많은 매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락도 적은 폭으로 나오고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벌써 14,000분이나 떨어졌습니다. 20%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54K를 가니 뭐 52K를 가니 48K를 가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매수할 겁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매수하라고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포지션을 잡고 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먼저 사는 걸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승 추세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다음 주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차트도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 구간을 페이크로 한번 뚫었다가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3,500불 구간을 터치할락말락하고 있는데요. 이 3,500불 구간이 비트코인에게는 62.4K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이 이더리움이 만약에 ETF가 시작이 된다라고 치면은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한 번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더리움 ETF가 어떻게 순유입이 되고 자금이 많이 몰릴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 가격 변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딱 그냥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조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입니다. 뭘 더 보나요?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짧은 봉으로 봐서 그렇지 이렇게 긴 그림으로 보면 완벽한 형태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상단도 못 뚫어주면서 하락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온 겁니다. 이런 그림이라면 상승을 할 때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지켜주면서 이러한 수렴 구간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트 패턴일 때 물론 이런 식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구간을 뚫기만 한다면 사실 그런 패턴보다는 올라갔다가 이 지지 구간을 체크하는 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빅쇼트는 없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트코인 현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솔라나 이슈로 인해서 솔라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 모든 코인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밈코인들 굉장히 많이 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알트들이 그렇게 막 많이 달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들이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AI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린 거 다 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올랐던 코인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트코인을 매수 받는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좋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인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강력 지지한다. 초당적 지원
움직임이라는 소식인데요. 공화당에는 238명의 가상자산 지지 후보가 있고 민주당에는 68명이 있다. 반면 민주당에는 38명의 가상자산 반대 정치인이 있으며 공화당에는 단 5명만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 내에서 초당적 가상자산 지지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특히 가상자산 지지가 우세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진가상자산 법안 통과가 매우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SEC, FDIC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자산업 무력화 시도라는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는 SEC, FDIC의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에 대한 SEC 조사 자료, FDIC가 일부 금융기관에 보낸 가상자산 활동 제한 권고 서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가 있으나 거부한 바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고소장에서 이들 기관이 가상자산 산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했으면 특히 은행 부분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크, 미국 SEC의 솔라나 ETF 출시 예정, 솔라나 7% 상승이라는 소식입니다. 27일 SEC에 따르면 바네크가 SEC의 솔라나 ETF 등록을 위한 S1 등록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초의 솔라나 ETF 등록 신청인데요. 6일 전 캐나다 자산 운용사 3iQ는 캐나다 당국 솔라나 ETP를 출시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